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실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차트를 보신다는 건데요.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각자 보는 차트 설정이 다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원칙 없는 차트 세팅을 했지만 제가 이 세팅을 하고 나서부터는 수익률의 기울기가 달라졌는데요. 제가 어떻게 차트 설정을 하고 매매에 적용했는지 그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설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 주세요. 저는 트레이딩뷰 차트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차트 기본 화면입니다. 세팅 기준은 비트코인으로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는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무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종목 즐겨찾기입니다. 왼쪽 상단 종목명을 클릭해 줍니다. 트레이딩뷰에서는 주식, 선물, 외환, 크립토 등 전 세계 모든 투자 자산들의 차트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BTC USDT를 눌러 바이낸스 현물과 선물 비트코인을 즐겨찾기 해주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검색하면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 다르고 같은 거래소 비트코인이라도 선물과 현물의 시세도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자산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물은 BTC USDT 뒤에 만기가 없는 선물이라는 뜻의 퍼페추얼에 P가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TC USDT 옆에 마우스를 대면 깃발 모양이 나오는데 빨간색을 클릭해 줍니다. 즐겨찾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매매를 할 때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나스닥을 자주 보기 때문에 나스닥 차트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상위 100개를 모은 지수로 비트코인 ETF 편입 이후 비트코인보다 먼저 움직이고 비트코인이 뒤따라 움직이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어 전 세계 주식시장 움직임을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나스닥을 검색해 NDX 옆 깃발이 나오면 클릭해주고 빨간색이 나오면 나스닥 지수도 즐겨찾기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중 시가총액 1위인 이더리움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알트 불장이 올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못하고 비트코인이 강세일 때는 알트코인들이 못 가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더리움의 움직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테더 도미넌스도 즐겨찾기를 해주겠습니다. 테더는 USDT로 스테이블 코인 중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테더의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테더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22년 2월에는 전체 암호화폐 시총 중 4.6%의 점유율을 보였지만 21년 11월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갱신할 때는 2.5%로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USDT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때문에 테더의 점유율은 내려가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을 팔아 테더로 보유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 테더의 점유율은 올라갑니다. 비트코인과 테더의 가격 관계인데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즐겨찾기에 넣어야 하는 종목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전체 시총을 알 수 있는 크립토 토탈 마켓캡 익스클루딩 BTC 티커로는 토탈 2입니다. 비트코인이 불장일 때는 처음에는 알트코인도 같이 상승하지만 비트코인이 초강세장에는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을 과거에 자주 보여줬었죠. 이제 즐겨찾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즐겨찾기 자산들을 오른쪽 상단
공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리스트 열기를 누르고 레드 리스트를 클릭하면 내가 즐겨찾기 해놓은 자산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자산들을 클릭하면 차트에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중 차트 화면을 하얗게 또는 어둡게 하는지인데 왼쪽 상단 로고를 클릭하시고 테마를 어둡게 또는 밝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차트를 종일 보시는 분들은 시력 보호를 위해 어두운 테마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누르면 다양한 타임프레임이 나옵니다. 초봉부터 분봉, 시간봉, 일봉, 주봉, 월봉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타임은 5분봉,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봉, 주봉입니다. 즐겨찾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 상단에 항상 떠 있어 간단하게 타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트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추세를 그리는 것입니다. 왼쪽 위에서 두 번째 라인 툴을 클릭 후 가장 많이 쓰는 툴을 즐겨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추세줄, 가로줄, 패러럴 채널 옆에 별 표시를 해 즐겨찾기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제가 추가한 것들은 툴바에 하나씩 추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툴바 왼쪽에 마우스를 대면 손 모양이 나오고 좌클릭 후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또는 횡보할 때는 채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따라서 채널을 그리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채널을 그리기 위해서는 라인에 있는 패러럴 채널을 클릭해 줍니다. 위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1일봉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타임프레임입니다. 채널을 그려보니 현재 비트코인은 하락 채널을 그리다가 상단을 돌파한 후 다시 지지를 받으며 리테스트를 한 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널을 보면 채널 상단선은 저항선 역할을 하고 하단선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을 뚫어주면 그 뒤로 상승 추세로 변할 것을 알 수 있고 이 채널 상단선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선 또한 강력한 지지선 또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널 하단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채널 상단에서는 익절 또는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즐겨찾기에 놓은 패러럴 채널을 자주 쓴다면 이 아이콘을 마우스를 대고 왼쪽으로 클릭한 채로 앞쪽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툴바 우클릭을 해서 숨기기를 할 수 있고 왼쪽 최하단 별표를 클릭하면 다시 툴바가 나오게 됩니다. 과거 하락 채널을 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도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한 후 상승을 했고 21년 1월에도 하락 채널을 돌파한 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돌파 후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려면 왼쪽 다섯 번째 아이콘인 프로젝션에 들어가 계측기에서 가격 범위를 클릭해 줍니다. 채널 상단 돌파부터 고점까지 이어주면 자동으로 상승률이 계산이 됩니다. 45%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도 자주 쓰기 때문에 즐겨찾기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파 이후 단기 고점까지 기간을 알고 싶다면 프로젝션에서 계측기 가장 밑에 있는 날짜 및 가격 범위를 클릭해서 돌파 시점부터 고점까지 이어주면 단기 고점까지 19일이 걸렸고 46%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 2월에도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뒤 20일 만에 73%의 폭등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색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 패러럴 채널을 더블 클릭하고 색과 굵기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채널은 길수록 신뢰도가 올라가고 하락 채널에서 상승 돌파 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이 채널의 길이만큼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1년 2월 채널의 길이는 24캔들이었고 돌파 기간도 20캔들이었습니다. 21년 9월에도 하락 채널 길이가
37 캔들이었고 고점까지의 거리도 40 캔들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상승 채널에서는 하락 돌파 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채널을 그려주고 이 채널이 장기간 지속되어 신뢰도가 올라가는지 확인합니다. 타점의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같이 봐야 합니다. 거래량 추가 방법은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한 후 거래량을 클릭해 추가해 줍니다. 이 지표에서는 거래량 외에도 RSI, MACD, 스토캐스틱 같은 보조 지표들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하락 돌파 시 거래량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뒤로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제 보조 지표를 보겠는데요. 제가 보조 지표 중 가장 거래량과 함께 보는 중요 지표는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주식, 해외 선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비트코인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추가하는 방법은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이동 띄고 평균을 검색하면 단순 이동평균선이 나옵니다. 클릭해 추가해 주겠습니다. 기본은 9 이동평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으로 변경해 주기 위해서 톱니바퀴를 클릭, 9를 20으로 변경, 눈에 잘 보이는 색에 두껍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캔들이 21선을 돌파해 주고 지지를 받고 상승할 때 롱매수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이평선까지를 손절선으로 하고 손익비 2배로 잡겠습니다. 그 뒤로 상승세가 나왔고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손익비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왼쪽 5번째 아이콘을 클릭 후 가장 위 매수 포지션을 눌러줍니다. 매수 타점을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손익비가 생성되고 손절가를 먼저 정해주고 손익비 2배 자리로 마우스를 드래그해 목표가를 정해줍니다. 이후 상승을 했고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9월 13일에도 21선을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고 손익비 2배에 도달했습니다. 21선은 지지선 역할뿐만 아니라 저항선 매매도 승률이 높습니다. 21선을 하락 돌파 후 21선 저항대를 맞고 하락을 했고 손절가는 이평선으로 두고 손익비 2배 자리로 잡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월 12일에도 21선을 하향 이탈한 후 21선 저항대를 맞고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는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오르고 테더 도미넌스가 오르면 비트코인은 내리는 반대 성격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방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채널 그리기와 추세선 긋기입니다. 현재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이죠. 추세선을 긋기 위해서는 왼쪽 도구에서 가장 위 라인을 클릭하고 추세줄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단기 추세선과 흰색 장기 추세선 두 개를 그어 주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단기 추세선을 이탈하고 장기 추세선도 이탈한 뒤 단기 추세선을 리테스트한 후 다시 하락, 이제 장기 추세선을 뚫어주려는 리테스트에서 실패 후 본격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채널도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추세선도 장기간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이 추세선은 8개월간 이어져 온 장기 추세선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추세선을 이탈 후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를 끝내고 하락 추세로 바뀐다면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트 설정 시 테더 도미넌스 4시간 봉의 추세선은 항상 저장을 해둬야 합니다. 이 추세선은 테더 도미넌스 1일봉이나 주봉, 1시간 봉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추세선이 많아지면 차트 볼 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는 오른쪽 네 번째 도구 툴인 오브젝트 트리 및 데이터 윈도우에서 추세줄 2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추세선을 잠시 보지 않으려면 눈 모양을 클릭해 사라지고 다시 보게 할 수도 있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선물 차트를 다시 와보면 아까 채널을 그린 것들이 모두 오브젝트 트리에 저장되어 있어 관리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그대로 두고 깨끗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싶다면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고 이름 바꾸기를 클릭 후 원하는 차트 이름을 넣어줍니다. 저는 비트코인 채널로 이름을 넣고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채널로 이름이 저장된 것을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름이 없는 차트 목록이나 이 목록이 아예 없다면 새 레이아웃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작도가 안 된 새 차트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를 구워주어도 되고 자주 보는 지표를 넣어주어도 됩니다.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RSI인데요. 먼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클릭 후 RSI를 검색해 상대 강도 지수를 클릭해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변경을 위해 톱니바퀴를 클릭해 RSI 베이스드 MA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RSI를 보는 방법은 30 이하일 때는 과매도 구간으로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갔다가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해 익절을 해주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해 숏 매도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30 이하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하지만 지표 하나로만 매매를 하는 것은 승률이 낮습니다.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RSI와 차트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끔 이렇게 RSI가 상승하는데 캔들은 하락을 하거나 RSI가 하락하는데 캔들은 상승하는 구간을 가끔 찾을 수 있습니다. 매우 찾기 힘든 구간인데 만일 찾는다면 여러분은 승률 높은 타점을 찾은 것입니다. RSI는 캔들과 비슷하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더 빨리 움직일 때도 있는 선행지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RSI의 저점은 상승하는데 캔들의 저점은 낮아질 때는 곧 캔들이 RSI를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상승 다이버전스가 완료되는 캔들 종가에 매수에 들어갑니다. 곧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RSI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데 캔들 고점은 여전히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곧 캔들도 RSI를 따라 하락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완료된 캔들 종가에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곧 큰 하락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버전스를 초보 투자자들이 찾기가 쉽지 않고 특히 분봉 단타 매매를 할 때는 빠르게 봉이 지나가기 때문에 회사원들이 이 다이버전스를 일일이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다이버전스 소스 코드도 영상 말미에 말씀드린 차트 세팅 전자책에 넣어두도록 하고 차트에 넣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차트에 넣으면 자동으로 차트의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어 타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알람 설정도 가능합니다. 알람 설정 방법 또한 차트 설정 전자책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레이딩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표를 클릭 후 커뮤니티를 클릭하고 탑을 눌러보면 전 세계 트레이더들에게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검증된 전 세계 최고의 전략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크를 가장 많이 받은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퀴즈 모멘텀 지표가 차트 하단에 생겨났습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히스토그램이 밑에 있다가 0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매수를 해줍니다. 반대로 히스토그램이 위에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때 매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크로스를 해도 손절이 나오거나 수수료도 안 되는 시그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호환이 되는 전략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클릭 후 슈퍼트렌드라는 지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트렌드는 롱과 숏 시그널이 나와 롱에 매수를 하면 그 뒤로 상승을 하고 숏 시그널이 나오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슈퍼트렌드 롱 시그널이 나오고 동시에 스퀴즈 모멘텀 히스토그램이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 뒤로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슈퍼트렌드 숏 시그널이 나오고 스퀴즈 모멘텀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때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 뒤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차트 보는 노하우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차트의 치명적인 문제점인데요. 일반 차트의 착시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최근 상승분이 더 크게 보여 추격 매수를 하다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그리는 차트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차트들은 바닥권인 것 같지만 로그 차트로 보면 그 구간에서 변동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차트를 수익률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로그 차트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기존 일반 차트와 로그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나스닥에 상장된 엔비디아 일봉 차트입니다. 2020년까지 횡보를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엄청난 상승을 한 것처럼 차트에서는 보입니다. 하지만 로그 차트를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주가는 무려 20배가 올랐고 그 상승분과 똑같이 20배만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상승을 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따라서 일반 차트로만 엔비디아를 보면 올해만 엄청난 상승을 했다는 착각으로 도저히 매수를 하기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 차트로 보면 10년째 같은 기울기로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차트는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 엔지니어링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2016년까지 폭락이 나왔고 현재 횡보 구간이어서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싶은 착각을 들게 하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로그 차트로 보면 아직까지 충분히 바닥권을 그렸다고 보기 어렵고 하락세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일반 차트 외에 로그 차트도 함께 봐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들도 차트를 설정해 바로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방대해 차트 설정에 대한 모든 것을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원하시는 구독자분들께는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에는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차트 설정 방법과 작도법, 승률 90% 전략지표 베스트 10, 다이버전스 소스코드 등을 넣어 차트 설정 전자책을 집대성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